네, 11월 24일 애프터마켓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지난주 금요일 반등 이후에 금요일장 이후에 반등으로 출발을 했는데 오늘 결국에는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간 시장에 계속 우려감으로 작용을 했던 이 AI 버블론 또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이었는데요. 금요일장에 이 연준 인사 중 한 명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오늘 국내 증시 이 힘을 끝까지 유지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수급적인 변동성도 컸습니다. 일주 그램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시죠.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면은요. 오늘 코스피 상승으로 출발을 하기는 했습니다. 3,917포인트 장 초반 터치를 해냈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었다라는 점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일중 전접이 3,838포인트였고요. 지난주 금요일 급락했었던 IT 투톱,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반등하기는 했지만 윗꼬리가 조금 달리는 모습이었고요. 또 지주사 역시나 오늘장에서 강한 모습이었지만 마감장 가까워지면서 이 매수세가 좀 꺾이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 역시나 영향을 받아가는 모습이었고요. 장중에 1.6% 강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약보합으로 전환을 하면서 오늘 3,846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이어서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도 장 초반이 일중 고점이었습니다. 873포인트 터치를 해냈고요. 전반적으로 우하향 추세를 좀 그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12시 구간에 강세로 다시 한번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있기는 했는데 결국 약세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그래도 낙폭을 조금은 축소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0.87% 하락하면서 856포인트 선에서 마감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이어서 수급적인 부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컸습니다. 1조 이상 담아내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현물 시장에서 체크를 해보면요. 외국인들 순매도를 이어갔습니다. 오전장에서는 그래도 소폭이나마 순매수 포지션을 취했는데 결국에는 매도로 가닥을 잡은 모습이었고요. 그래도 오늘 코스피 지수를 견인해 줬던 건 기관의 매수세였습니다. 기관이 8,900억 원 이상 담아냈고요.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 팔아내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죠. 이어서 코스닥도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확인됩니다. 2거래일 연속 외국인과 기관 모두 팔아내는 모습이고요. 개인만이 이 물량들을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의 경우에는 600억 원 이상 담아냈고요. 외국인은 400억 원 이상 매도세, 기관도 300억 원 이상 팔자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들 부각됐는지 체크해 보시죠. 첫 번째 이슈는요.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그간 시장에 좀 우려감으로 작용을 했던 게 연준 인사들이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내놨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이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이 총재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선은 노동시장의 둔화가 인플레이션보다 더 위험한 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기준금리에 대한 추가 조정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추가 인하에 대해서 지지를 좀 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간 이 기준금리 인하를 안 할 거에 더 많은 가능성이 있었는데 한 30% 정도였는데 하루 만에 70%로 올라온 상황이고요. 시장의 유동성이 불어올 거다라는 부분에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일라이릴리의 경우에는요. 제약사 최초로 시총 1조 클럽에 가입했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오늘 국내에서도 한 가지 이벤트가 있었죠.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거래가 재개가 됐습니다. 인적 분할을 위해서 그동안 거래가 중지가 됐었는데 이제는 삼성 에피스 홀딩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변경 상장이 됐죠. 삼성 에피스 홀딩스의 경우에는 바이오시밀러라던가 신약 개발에 집중하게 되고요.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순수 CDMO 기업으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나 시장의 평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간 우려감들을 다 해소해낼 수 있다라는 건데요. 기존에 고객사에서 계속 우려감으로 좀 제기를 했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신규 수주가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게 증권가의 전망입니다. 또 두 번째 체크를 해보시면요. 이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CDMO를 같이 사업으로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좀 복잡하고 원래 이 잠재 가치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분리를 하면서 그동안 미반영됐던 잠재 가치가 반영될 수 있다. 그에 따라서 기업 가치 제고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도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본 모습이고요. 그에 따라 오늘 장 초반 또 오전장의 주가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IBK 투자증권에서는 목표가 209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마감장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제약바이오주 가운데 D&D 파마텍 16%대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연일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D&D 파마텍이고요. 보로노이도 오늘 강보합권 마감, 오스코텍도 0.5%가량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에피스홀딩스 모두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에 강세 흐름을 계속 이어갔었는데 이 상승분을 좀 반납하면서 마감을 한 모습이고요. 삼성에피스홀딩스의 경우에는 급락을 좀 이어갔던 모습들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가 이렇게 재개가 됐고 또 증권가들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좀 짚어봐야 될지 이어지는 이슈업 시간에 확인해 보시죠. 두 번째 이슈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로봇 관련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이 생기면 또 주목받는 섹터 중 하나가 결국에는 로봇이죠. 로봇 관련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네이버 랩스, 그러니까 네이버 R&D 조직인데 이 네이버 랩스에서 최근에 새로운 AI 모델을 공개를 했습니다. 더스터2 그리고 애니인데요. 이 더스터의 경우에는 기존의 원 같은 경우는 23년도 12월에 처음에 공개가 됐습니다. 사진 한 장을 제공을 하면요. 이 AI 모델이 공간을 3D로 재구성해서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로봇에 도입을 하면 로봇이 더 빠르게 공간을 입체적으로 이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더스터2의 경우에는 기존의 모델이 당연히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이를 통해서 로보틱스 외의 산업군에도 적용 가능하다라는 소식들을 체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애니 확인을 해보시면요. 3D 바디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다양한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다양한 변수들을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세밀한 신체 표현이 가능한 AI 모델이고요. 이를 통해서 로봇이 사람을 좀 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식하는 만큼 로봇과 사람 간의 상호작용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봤을 때 결국에는 네이버 랩스에서 공개한 AI 모델도 최종적으로는 로봇에 적용하기 위함이구나라는 것들을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젠슨왕 CEO도 이 AI 모델 그 다음에는 피지컬 AI, 로보틱스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죠. 그만큼 이 AI 사이클 안에서 로봇 분명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종가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로봇주 가운데 스맥의 경우에는 상한가까지 도달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로보티즈도 강했습니다. 7%대 급등하면서 마감했고요. 하이젠RN은 오늘 5.9%대 종가 형성을 했고요. 현대무벡스도 3.2%대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장 초반 대비해서는 윗꼬리가 좀 달리는 모습이긴 했지만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마감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네, 시장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가운데 우리는 투자 포인트 어떻게 짚어볼 수 있을지 이어지는 이슈업 시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함진희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저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11월 24일 이슈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함진희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전강 후약의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사실 금요일장에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제대로 된 반등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소 아쉬운 마감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시장 보셨을까요? 뭐 오늘 안 가면 내일 가지 않겠습니까? 좀 지금 시장을 여유롭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우리가 국내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것, 국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은 이 기업의 성장과 함께 여러분들의 계좌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내년에는 지금의 가격을 보지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제 말이 맞는지 내년이 가봐야 알겠지만 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제 말이 맞을 거라고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제 방송을 보시면서 어느 정도 시장의 흐름을 같이 가져가신다면은 지금 시장은 뭐 그렇게 걱정을 하거나 뭐 오늘 왜 안 올랐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 안 가면 뭐 내일 가겠지, 뭐 이번 주 안 가면 다음 주에 가겠지라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으로 증시를 바라보고 계실 거라 좀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은 지금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라고 이제 꿋꿋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제 뭐 저번 주에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이제 확률이 40%에서 또 70%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압박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뭐 이제 지역은행 뭐 총재와 이제 지금 2인자의 그런 의견들이 이제 상충이 되는 것도 사실 좀 보여지는 그런 쇼맨십일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도 이번에 안 하면 다음에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좀 여유롭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등락에 저는 뭐 전혀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고 내년에 얼마나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많이 이제 말씀을 드렸던 그런 섹터들 중심으로 좀 종목과 섹터 설명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그런 한 주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전략 궁금하시면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시장에서 걱정하기보다는 대응이 중요하겠죠.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그 대응 전략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어떤 이슈 또 어떤 섹터 바라봐야 할지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시죠. CDMO 수주 폭발, 역대급 실적 경신 눈앞. 네, 오늘 CDMO 또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래가 재개됐다라는 건데요. 파트너님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 좀 이제 하락하면서 좀 움직임이 나아졌기 때문에 어디까지 빠질까라는 생각보다는 언제 말아올릴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종목을 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뭐 증권사에서는 이제 앞다퉈서 이제 뭐 200만 원까지 본다, 뭐 목표가 상향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아이러니하게도 미국과 우리나라의 이런 뭐 첨생법, 생물보안법 이런 이 법적으로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이슈들이 좀 시기적으로 일정이 좀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가 이제 다음 달까지 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래가 재개가 됐다라는 상징적인 부분으로 이제 출발을 해서 좀 순환매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M&A 관련된 이슈가 그 어느 해보다 좀 뜨겁게 나왔던 시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모가 옛날처럼 그렇게 소소한 규모가 아니라 블록버스터급의 그런 이제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뭐 협약이라든지 계약 체결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이 더 또 기대가 되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지금 이제 약가 인하 관련돼서 또 여러 가지 이해 상충되는 이슈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들한테까지 왔을 때 사실 뭐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들도 있는데 이게 또 정책으로 어떻게 풀어질지도 체크를 해야 하는 포인트고 일단은 다음 달까지 일정이 계속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순환매는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께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실 때 항상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벤트를 좀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또 어떤 종목을 그럼 주목해봐야 될지 같이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관련주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이토젠 확인됩니다. 같이 투자 포인트 짚어보시죠. 네, 대장주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사이토젠 이렇게 관련주로 가져와 주셨는데요. 어떤 부분 좀 긍정적으로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제 항상 보면은 제가 내년을 얘기를 해서 당장에 내일의 가격도 모르면서 무슨 내년에 그런 가격을 얘기하느냐 뭐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저번 주 기준으로 다 저점을 찍었습니다. 이제 계속 하락만 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좀 전혀 못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게 불안하시면 좀 공부를 하셔야 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순수 이제 위탁 개발 생산을 하는 그런 이제 파트로 이제 집중을 해서 나아가는 이제 중요한 기로에 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종가가 이제 거래 정지 되기 전에 그런 이제 가격대와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이제 밑꼬리가 길게 출현하면서 이제 거래량도 사실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앞다퉈서 리포트가 이제 뭐 200만 원까지 간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가능한 가격을 제시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가격까지 가는 데에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5월, 6월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부터 들어왔던 이제 단기 투자자들이 사실 이제 11월, 10월에 많이 이제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 투자자들의 물량이 이제 장기 투자자들이 이제 받아주는 그런 이제 기관들의 물량이 받아주면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주식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패턴들이 변화하고 있고 유입이 되고 있고 내년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매집도 끝나면 차트가 더 매끄럽게 갈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이 종목은 이제 다른 종목들이 하락할 때 이제 거래가 진행이 되지 않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가는데 더 수월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토젠이라는 종목인데 이제 이 종목이 이제 3분기 누적 매출 기준으로 이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다라는 이슈가 나와주면서 사실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시장에서 그렇게 강하게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회사 진흥케어가 염색체 이상 탐지 정확도가 이제 100%를 달성을 했다는 이슈도 사실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갈 수 있는데 좀 약간 뜸을 많이 들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뜸을 오래 들이는 만큼 이제 주가가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 좀 좋아 보이고요. 제가 이제 사이토젠도 이제 간간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20선을 딛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대, 그 다음에 조정을 받는 구간대에도 꾸준히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아직도 앞전 고점대를 이제 돌파를 하지 않은 자리라서 차트적으로도 좀 되게 매력적인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CTC 자체 기술로 이제 신약 개발까지 이제 한다라는 이제 이슈들도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이 종목이 지금 2만 원대에서 3천 원대까지 빠져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아직 60주선을 돌파를 못했고 그 가격대는 4천 원대입니다. 이 가격대를 돌파 시도할 때 제가 봤을 때는 거래량이 최소 80만 주 이상은 좀 터져줘야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제 돌파 시도하는 구간에서 어떤 이슈와 어떤 이제 업황의 흐름으로 가는지를 좀 본다면 이 종목이 이제 좀 단기간에도 이제 급등할 수도 있는 종목이구나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지금부터 돌파 직전까지 한번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토젠까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애프터픽은 뭘로 꼽아주실까요? 오늘 애프터픽은 이제 사이토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거래량을 많이 죽여놓고 그 다음에 상승할 때 강한 탄력이 나오는데 이 종목은 사실 이제 10만 주 언더는 아니기 때문에 요즘 시장 대비 시가총액 대비 굉장히 그래도 움직임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일봉상으로 봤을 때 시세가 나온 만큼 지금 이 종목이 상한가 가고 추가 상승이 약진하게 올랐다가 쭉 빠지면서 그 안에서 이 몸통 캔들 상한가 갔던 캔들 안에서 주가가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누군가의 그런 이제 관리를 받고 있는 차트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이 종목이 상승할 때마다 이제 거래량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하락할 때는 이렇게 누군가가 받아주는 물량이 없는데 지지라인 구간인 2,750원대까지 빠지면은 누군가가 이제 또 자리를 좀 지켜주는 그런 이제 흔적도 보이고 있어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차트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파 시도할 때 장대 양봉 출현할 확률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유심히 보셔야 할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애프터픽 사이토젠으로 짚어주셨고요. 4,000원 돌파도 가능하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이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발 로봇 대폭발, AI 로봇주 초강세. 네, 두 번째 이슈는 로봇 관련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오늘은 유동성 관련해서 좀 가져와 주신 것 같은데요. 로봇주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 긍정적으로 좀 보고 계실까요? 일단 뭐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자주 이 내용들을 언급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목과 섹터가 올라갈 때만 말씀을 드릴 게 아니라 떨어질 때 말씀을 또 드려야 여러분들이 또 안심하고 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로봇주를 꼭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게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해야만 한다라고 이제 저는 계속 거듭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를 안 하고 뭐 동결한다 이런 이슈 나오면서 시장 빠질 때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금리 인하를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그런 이제 발언이 나오거나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금리 인하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내년에 상승할 걸 좀 땡겨서 빨리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화도 좀 유심히 바라보고 있고 이제 엔화가 이렇게 좀 떨어질 때마다 좀 언짢아 한다라는 이슈들도 한 번씩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뭐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서로 의견이 다르게 대립이 되는 부분들도 저는 이제 쇼맨십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긍정적인 스탠스로 나아가겠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이제 로봇주뿐만 아니라 제가 스몰캡을 좀 오늘 쭉 둘러봤습니다. 오늘 또 눈길이 많이 가는 종목들이 스몰캡이었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시장을 견인을 했었던 뭐 2차 전지나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이 좀 약진했지만 약진했기 때문에 코스닥이 가는 거고 코스닥이 간다면 이제 그 안에 있는 스몰캡들이 움직여준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 스몰캡 위주로 좀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시장의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다음에 이제 주가 움직임들 봤을 때 저번 주에 빠질 만큼 다 빠졌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이제 반등의 차이가 이제 섹터별로 조금씩 다를 뿐이지 이제 돌아가면서 반등이 나올 시기이기 때문에 손절보다는 좀 가지고 가시면서 수익 실현을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좀 스탠스를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과 엔비디아에게 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뭐 AI 휴머노이드 관련돼서 이슈들 나와주고 있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트럼프가 뭐 중국에 뭐 칩을 공급을 한 해 만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변심을 또 하고 있고 그만큼 이제 AI 관련된 부분들 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인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또 이제 국력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탄탄하게 할 수 있고 다른 국가와 딜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기술력들이 이제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정말 시점이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봇 관련돼서 계속 이제 산업용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종목들 움직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번 주부터 계속 순환매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 이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도 같이 설명하면서 로봇주 어디서부터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주들 손절하기보다는 오히려 홀딩해서 수익 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그런 종목들 당연히 옥석 가리기 필요하겠죠.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는지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스펙과 코닉 오토메이션 확인됩니다. 네, 스맥, 코닉 오토메이션 오늘 관련주로 가져와 주셨는데요. 스맥은 오늘 일정에서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떤 포인트들이 좀 있었을까요? 네, 사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가격에 비해서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하락폭을 키웠다가 반등이 나오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10월 달부터 이제 종종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결국에는 순환매로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느 정도 좀 조정 폭이 길었지만 결국에는 상한가로 저력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 종목이 이제 3분기에 순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봇은 옛날에 그런 닷컴 버블과 좀 다릅니다. AI가 뭐 옛날처럼 그렇게 닷컴 버블로 무너질 그런 구간대가 아니라 성장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초고속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섹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이 종목의 이제 차트를 좀 보면은 시세가 나오고 빠지고 시세가 나오고 빠지는 구간은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던 시세가 나온 만큼 조정을 받으면서 움직임이 나오는 게 시장 트렌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 이제 또 상승을 했고 또 5,000원 도전한 자리에서 바로 갈지 또 한번 눌렀다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종목이 여기에서 등락이 30% 정도가 나온다는 건 적어도 위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등락이 이렇게 나와주는 게 아닌가라고 좀 조심스럽게 유추를 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5G 특화망 산업기술전에 또 참가를 하면서 AI에서 또 5G 이런 이제 통신 관련돼서도 또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이슈가 많이 나와졌었기 때문에 좀 다중 모멘텀으로 흘러갈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 종목 이제 제가 말씀드려서 이제 꾸준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일단 5,000원 도전하는 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코닉 오토메이션입니다. 이게 한번 시세가 나오고 나서 사실 쌍봉으로 빠졌기 때문에 오늘 좀 볼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거래량이 사실 좀 현저히 많이 줄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음봉이 3번 정도 나오면은 그다음에 이제 다시 적산병에 나오는 그런 이제 규칙이 살짝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좀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쿠팡에 뭐 검사 장비나 뭐 소팅 로봇이나 이제 여러 개 이제 자동화 솔루션을 공급을 하면서 이제 쿠팡에 이제 이런 그 자동화 시스템 구축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이런 종목들이 좀 시세가 나왔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빠질 만큼 빠졌고 20선을 이탈을 하기는 했지만 이번 주에 저는 이제 로봇주가 반등이 나와야 한다라고 거듭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해볼 만한 자리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 일봉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이 상한가 가고 갭으로 띄우면서 지지받았던 라인이 2,000원대입니다. 그 가격대가 지금 60선대와 맞물리는 가격대인데 그 가격대를 지지를 받아주고 있고 지금 이제 샛별형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위 아니면 아래로 움직인다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상방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코닉 오토메이션까지 해서 이제 로봇주 한번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맥 5,000원 돌파도 가능할 거다, 도전해볼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코닉 오토메이션 앞서 이제 쿠팡이 로봇에 투자한다라는 소식들 나오면서 크게 튀어 올랐던 종목인데 지금 자리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확실히 로봇주들의 움직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특히나 어떤 종목 주목해봐야 될까요? 저는 코닉 오토메이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내 최초 이제 풀필먼트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을 한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차트상으로 제가 이런 자리에서 저번 주에 소개를 했던 종목이 오늘 약진하지만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제 고영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제가 지지 라인까지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종목이 오늘장에 이제 한 11% 정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닉 오토메이션도 어느 정도 하방으로 지지 라인을 지켜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중에 한번 시세가 나오는지 한번 둘러보시고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애프터픽은 코닉 오토메이션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앞서 우리 함진희 파트너님이 고영 또 공략주로 또 히든주로 짚어주시기도 했는데 오늘 장에서도 이렇게 장이 빠지는 가운데 상승 모멘텀을 좀 가져갔었죠. 그만큼 함진희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좌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가까이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링크 꾹 눌러주시면 M밴드 무료 공부방으로 입장 가능하고요. 여기서 함진희 파트너님께서 어떤 부분들 좀 더 주목해봐야 될지 어떤 종목 또 어떤 스몰캡에 이제는 좀 자리가 만들어졌는지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나는 이 방법이 좀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함진이 보내주셔도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시장 흐름 체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립니다. 삼성전기가 AI 수요 확대를 바탕으로 MLCC 생산 라인을 풀 가동하자 영업이익 1조 원대 복귀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기의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MLCC 비중이 90%에 달하는 컴포넌트 사업부의 생산 설비 평균 가동률은 99%에 육박하면서 공장의 수요 지속으로 풀 가동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K증권에서는 삼성전기의 4분기 영업이익을 2,298억 원으로 추정하며 한 달 전 예상치인 2,104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삼성전기는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MLCC 및 기판의 수요가 우려와는 달리 견조하고 전년과 비교해도 10% 내외로 성장해 증설 규모를 웃돌았다며 지금의 AI 투자 사이클이 지속된다면 MLCC의 공급 부족 가능성이 높기에 전망 또한 긍정적이라고 바라봤습니다. 또한 2026년 영업이익은 1조 2천억 원으로 예상하면서 1조 클럽으로 복귀를 전망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삼성전기의 주가는 3.91% 상승한 22만 6천 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NC소프트의 하반기 최대 야심작 아이온2가 출시 초기부터 기록적인 이용자 수와 호평을 받으면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게임 이용자협회는 NC소프트가 아이온2 출시 이후 발생한 여러 이슈들에 대하여 연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용자들과 직접 소통하고 신속하게 대응했다며 발빠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것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아이온2는 출시 이후 3일 만에 일일 활성 이용자 수 150만 명을 돌파하며 여전히 높은 경쟁력을 보였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다운로드 수치와 달리 일일 활성 이용자 수는 실제 게임을 플레이하는 진성 유저의 규모를 보여준다며 초반 서버 대기열이 2만 명에 육박했을 정도의 열기로 이용자 수가 허수가 아님을 방증한다고 평가했습니다. NC소프트는 출시 이후 주가가 단기 변동성을 보였지만 초기 흥행에 성공하고 이용자들의 호평을 받으면서 주가가 5.85% 오른 20만 2,500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삼양그룹의 의약 바이오 계열사인 삼양바이오팜이 코스피 상장 첫날부터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삼양바이오팜은 지난 1일 삼양그룹의 지주회사인 삼양홀딩스에서 인적 분할한 후 오늘 직상장 방식으로 코스피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삼양홀딩스의 주주가 기존 법인과 신설법인의 주식을 지분율에 비례해 소유하게 되면서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직상장했습니다. 삼양바이오팜은 이번 상장을 계기로 성장 잠재력과 기술력을 시장에서 독립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됐다며 해외 파트너 및 투자자들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연구개발과 글로벌 진출 자금 확보 측면에서도 더욱 유리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김경진 삼양바이오팜 대표는 회사가 가진 경쟁 우위를 바탕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 그룹 전체의 밸류에이션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삼양바이오팜의 주가는 상한가인 32,200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새만금과 전주를 하나로 묶는 새만금 전주고속도로가 개통됐습니다. 새만금 전주고속도로는 전라북도 김제시 진봉면에서 전주시를 거쳐 완주군 성관면을 연결하는 총연장 55.1km의 왕복 4차선 고속도로로 총 사업비 2조 7,424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번 개통으로 동서 삼축 새만금 포항고속도로 전체 구간 311km 중 65%인 201km 구간이 완성됐습니다. 김제시 진봉면에서 완주군 상관면까지 이동 시간은 기존 76분에서 33분으로 단축되고 주행거리는 약 8km가 줄어들면서 차량 운행 비용 절감과 교통사고 감소 등 연간 2,018억 원의 경제적 편익이 예상됩니다. 이번 개통으로 전북 4개 주요 고속도로와 연결이 되어서 새만금으로 가는 길이 편해졌습니다. 또한 관광 활성화 등으로 연간 2천억 원이 넘는 사회적 편익도 기대됩니다. 지난 21일 국토교통부는 김제휴게소에서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과 한국도로공사 함진규 사장 등 관계자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전주고속도로의 개통식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넥스트레이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확인해 보시면요. 삼성전자는 2%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지만 SK하이닉스 오늘 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구간 51만 9천 원 선 지나가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 2차 전지주들 전반적으로 조정 나오면서 2.8%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1만 3,500원 선 지나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보합권 확인되고 있고요. 현대차의 경우에는 0.7%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시죠. 네, 1위부터 5위 살펴보면요. 알테오젠 2.5%대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1%대 하락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ABL바이오 보합권, 펩트론은 오늘 급락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15%가량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0.4%대 약보합권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넥스트레이드 같이 체크해 봤고요. 이어서 함진희 파트너님의 비법 강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기는 수급이 교체가 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은 매도를 해서 수익을 좀 챙겨가는 거고, 장기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느 정도 고점 대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이 매수 적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매수를 하는 그런 이제 상반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처럼 내년까지 바라보시는 분들은 지금 가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사실 뭐 당장에 내일의 가격이 궁금하시고 뭐 다음 주의 가격이 궁금하시겠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 종목들이 시세가 나온 만큼 빠지는 애들이 강한 탄력이 나옵니다. 얘도 지금 이제 스맥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종목이었는데 제가 이 종목이 제가 농담식으로 뭐 스맥 로봇이었으면 벌써 갔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또 농담으로 스맥 로보틱스였으면 금방 올랐다라고 이제 농담 삼아 말씀을 드렸고 이 종목 항상 말씀드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스마트 팩토리 아직 안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혈안유대에서 이제 로봇이나 AI에 투자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그 전반적으로 공장, 물류, 자동화에 대해서 이제 원스텝으로 가기 위해서 개발을 진행을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가 안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기가 좀 걸렸을 뿐이지 지금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또 계속 빠지다가 120선 이평선을 기준으로 오늘 상한가에 가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이 종목이 계속 상승과 하락을 번복을 하면서 어느 정도 바로 갔으면 좋았을 자리를 이탈을 했지만 다시 회복할 때 장대 양봉으로 가주는 흐름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많은 종목들이 올린 만큼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반등이 바로 안 나서 전전긍긍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최근에 좋은 시장을 겪었기 때문에 더 인내심이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종목을 끌고 가느냐? 이렇게 막 할 일 없이 막 하루에 2, 3%씩 쭉쭉 빠지다가 회복은 한 방에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한 방에서 여러분들 상한가에서 사실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빠지더라도 이 구간을 기다리고 어느 정도 인내를 가지고 가야 이런 자리를 여러분들이 맛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GC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보면은 계단식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갭으로 상승했던 자리를 다시 메꿔주고 오늘장이 또 상승했는데 얘가 밀린 자리가 지금 정확하게 저항대 구간이죠. 지금 얘가 여기에서 박스권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이 바닥 대비 많이 오른 자리가 아닙니다. 많이 오른 자리였으면 이렇게 옆으로 횡보도 안 했어요. 보면은 얘가 이렇게 상승하기 전에 앞전에도 이 어느 정도 등락이 나와주면서 박스권이 나왔던 차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돌파할 때 그냥 갭으로 날려버리죠. 여기에서 앞전의 종목과 공통점은 뭡니까? 빠지거나 횡보를 할 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종목이 회복을 할 때에는 한 방이다. 한 방에 한순간에 이 수직 상승으로 회복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막 빠지는 거나 숫자에 집착하는 것보다 좋은 거 샀으면은 이런 자리들을 기다리셔야 한다라고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고영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의료 로봇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 안 갈 것 같습니까? 이 종목 지금 보면은 지금 일봉 차트인데 어느 정도 각을 세우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 로봇 관련돼서 이슈 나오고 잘 간다고 하니까 매수세가 쏠렸었죠. 그 물량 소화하는데 지금 이 종목이 살짝 하락을 했었고 오늘장에 약반등 나온 겁니다. 얘가 지금 만들어가는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올린 만큼 뺐다가 다시 반등 나오면서 N자 파동 나오고 있죠. 근데 오늘 거래량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거래가 폭발적으로 나올 때 봄을 세우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종목들이 빠질 때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그 인내심이 벌써 바닥이 나서 좀 사실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뭐 제가 종목 상담 프로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종목이 바로바로 안 가서 실망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늘상 말씀드린 게 11월부터 12월은 개별주 장세기 때문에 일단은 종목을 여러 가지를 갖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 가지를 갖고 가시고 지금 11월, 12월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때 여러분들한테 매수 찬스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AI로 파생됐던 그런 섹터들이 지금 당장에 이제 조정을 받지만 이 구간을 거쳐야 내년에 강한 흐름이 나온다라고도 다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점에 있는 종목들 사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종목이 급락이 나오는데 덜 오른 종목들이 왜 빠지느냐? 같이 수급 개선을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방송 주제가 무엇입니까? 수급이 교체가 되는 시점이다. 이 시점, 이 2달도 못 견디면 내년 시장은 여러분들의 수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거듭 강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2달이면 인내심이라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11월 거의 다 지났어요. 12월 1월 금방 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막 못 견뎌서 손절하고 또 갈아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년에 분명히 후회하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의 공략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비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핵융합 제어 시스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핵 분할은 원자력이죠. 근데 이제 원자력은 또 이슈가 많으니까 이제 친환경 에너지 섹터로 핵융합 시스템에 관련해서 또 급부상이 되고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물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기업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이게 막 큰 테마로 형성이 되진 않지만 이런 에너지의 중요성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한번 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AI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이제 계속 재부각이 되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전력 소비가 많이 필요한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관련돼서도 좀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심지어 영국에서는 고온 초전도 자석 기술로 핵융합 발전을 상용화하기 위해서 청신호가 켜졌다라는 이제 기사도 나왔습니다. 이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종목이 매매하기는 좀 까다롭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지금 박스권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 지금 뭐 핵융합, 뭐 핵 관련된 뭐 친환경 에너지, 인공태양 이런 이슈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이 아니라서 지금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돈이 들어왔어요. 근데 돈 들어오고 들어온 다음에 돈이 나가지를 않았어요. 나가려면 주가를 올려야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뭐 거래량으로 보나 이제 주가의 움직임으로 보나 이런 종목들 이제 또 한 번씩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매수가 같은 경우는 2,900원 이하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 박스권의 상단 가격이 3,000원입니다. 그 언더이기 때문에 2,900원 이하, 목표가는 이제 3,500원. 이제 중장기 이평선 돌파하는 구간, 그다음에 손절가는 2,7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오늘 히든 종목도 가지고 왔는데, 간만에 제가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 차트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비트코인 차트인데 저는 이제 바닥을 좀 찍은 것 같아요. 근데 비트코인이 여기서 한번 지지를 받고 오늘 이제 꼬리를 달았는데, 사실 여기까지 다시 1억대까지 찍을지 안 찍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가면은 사실 지금 바닥을 한번 찍고 이런 느낌으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이제 히든주 차트인데 왜 비트코인 관련주를 보셔야 하는지 밴드에서 또 추가적인 설명 드리고 차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로는 모비스 가져와 주셨습니다. 매수가 2,900원 이하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500원입니다. 또 히든주도 오늘 비트코인 관련한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는데, 종목명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좌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M밴드 무료 공부방 접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파트너님께서 이 무료 공부방에서 강의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접속하셔서 내일장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또 내년까지 장기적인 관점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 방법이 좀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요,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함진이 보내주시면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함진이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4시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